아침 5시 40분이면 순옥의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알람을 맞춰둔 적이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어야 했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는데도 몸이 기억하는 시간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천장의 희미한 얼룩을 한참 바라보다가 순옥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허리가 뻐근합니다. 어젯밤에 잠을 뒤척인 모양입니다. 요즘은 깊이 잠든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불을 개키는 것이 아침의 첫 번째 일입니다. 혼자 쓰는 이불이라 부피가 크지 않은데도 순옥은 꼭 반듯하게 4번을 접어 장롱 위에 올려둡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들인 습관입니다. 남편은 이불이 흐트러져 있으면 방 전체가 지저분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지났는데도 순옥은 아직 이불을 아무렇게나 던져둔 적이 없습니다. 세수를 하러 욕실에 들어갑니다. 거울 속의 얼굴이 낯섭니다. 언제부터인가 순옥은 거울을 오래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볼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과 처지는 눈꺼풀이 마음에 걸려서가 아닙니다. 그냥 볼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화장도 하고 머리도 다듬었습니다. 지금은 얼굴에 물만 끼얹고 수건으로 툭툭 두드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면 잠이 깬다고들 하는데 순옥은 요즘 미지근한 물을 씁니다. 찬물이 닿으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싶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버거워지는 것. 그렇다고 대단히 아픈 곳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힘이 빠진 느낌입니다. 스르르 녹는 눈사람처럼 조금씩 사라져가는 느낌. 부엌으로 갑니다. 순옥의 부엌은 작습니다. 싱크대 하나, 가스레인지 2개짜리 하나, 밥솥 하나, 그리고 낡은 찬장 하나.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습니다. 이달 사진은 제주도의 유채꽃밭입니다. 순옥은 제주도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고 싶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도 잘 나지 않습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반찬통 3개가 있습니다. 멸치볶음, 깍두기, 그리고 어제 만든 시금치나물. 순옥은 반찬을 만들 때 습관적으로 많이 만듭니다. 혼자 먹는데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세 식구가 먹을 양을 만들던 손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찬이 남으면 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까우면 억지로 먹고, 그러다 또 만들고, 그 반복입니다. 밥솥 뚜껑을 엽니다. 어젯밤에 지어둔 밥이 아직 따뜻합니다. 한 공기를 퍼서 식탁에 놓습니다. 반찬통도 꺼내 놓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인데도 순옥은 꼭 반찬을 덜어서 작은 접시에 담습니다. 반찬통째로 먹으면 편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머니한테 배운 것입니다. 아무리 혼자 먹어도 상을 차리고 먹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뜹니다. 입에 넣고 씹습니다. 천천히 씹습니다. 요즘은 밥 먹는 것도 일입니다. 입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씹는 것 자체가 귀찮습니다. 삼키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래도 먹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삶에 대단한 의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죽지 않았으니까 사는 것입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5월의 아침 햇살은 따뜻합니다.
순옥의 아파트는 동양이라 아침에 햇볕이 잘 듭니다. 햇살이 식탁 위를 비춥니다. 먼지가 보입니다. 빗속에서 떠다니는 먼지. 순옥은 그것을 한참 바라봅니다. 저 먼지는 어디서 온 것일까? 나한테서 떨어져 나온 것일까? 아니면 바깥에서 들어온 것일까? 별 의미 없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할 이야기가 없으니 생각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밥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한 쌍, 작은 접시 3개. 설거지가 금방 끝납니다. 예전에는 설거지가 싫었습니다. 밥 먹고 나면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고, 냄비에는 눌어붙은 밥이 있고, 국자에는 된장국 찌꺼기가 붙어 있고, 그것을 하나하나 닦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설거지가 금방 끝나는 것이 오히려 허전합니다. 행주로 그릇을 닦고 찬장에 넣습니다. 찬장 안에 그릇이 많습니다. 4인분 그릇 세트, 5인분 국그릇 세트, 밥그릇 6개. 지금은 쓰지 않는 것들입니다. 버려야지 하면서 버리지 못합니다. 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순옥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습니다. TV를 켭니다. 아침 뉴스가 나옵니다. 어디서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어디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순옥은 건성으로 듣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냥 소리가 필요해서 틀어놓는 것입니다. 조용하면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합니다. 소파 옆 탁자 위에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순옥은 매일 아침 그 액자를 봅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얼굴을 봅니다. 17살의 얼굴. 교복을 입고 V자를 그리며 웃고 있는 얼굴.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게 웃는 얼굴. 지호의 얼굴입니다. 지호야. 순옥은 소리 내어 부르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부릅니다. 소리 내어 부르면 대답이 없을 것이 뻔하니까요. 그 대답 없는 침묵이 싫어서 순옥은 아이 이름을 소리 내어 부르지 않습니다. 20년입니다. 지호가 떠난 지 20년이 됐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학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트럭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설명을 해줬는데 순옥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병원 영안실에서 지호의 얼굴을 보았을 뿐입니다. 눈을 감고 있는 지호의 얼굴. 자는 것 같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눈을 뜨고 엄마 왜 울어 하고 물을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순옥은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처음 몇 년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뇌는 견딜 수 없는 것을 잊게 해준다고 하던데 순옥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 모양입니다. 남편은 순옥보다 더 힘들어했습니다. 지호는 외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착하기까지 한 아이였습니다. 남편은 지호가 커서 뭐가 될지 늘 이야기했습니다.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회사에 다녀도 좋고
뭐가 됐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간 뒤로 남편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 7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초기에 발견했으면 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픈 것을 알면서도 가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남편이 일부러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호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옥은 남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순옥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순옥은 살았습니다. 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죽지 못했습니다. 죽을 용기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순옥은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가면 지호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다고. 이 세상에서 지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라고. 내가 살아있는 한 지호도 살아있는 거라고. 그런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20년을요. 시계를 봅니다. 7시 반입니다. 아직 아침인데 할 일이 없습니다. 순옥의 하루는 길고 텅 비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에 지호를 깨우고 아침밥을 먹이고 학교 보낼 준비를 시켰습니다. 지호는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엄마 5분만 더라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순옥이 이불을 확 젖히면 웅크린 채로 엄마 춥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귀엽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바쁘고 짜증스러웠습니다. 빨리 일어나 빨리 먹어 지각하겠다. 매일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안합니다. 왜 그렇게 재촉했을까? 5분이 뭐라고 5분을 더 재워주지 않았을까? 그 5분 동안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마에 뽀뽀를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다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평범한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순옥은 소파에서 일어납니다. 베란다로 나갑니다. 베란다에는 화분이 몇 개 있습니다. 화초 기르는 것이 순옥의 유일한 취미입니다. 특별히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시작한 것입니다. 물을 줍니다. 상추에 물을 주고 고추에 물을 주고 방울토마토에 물을 줍니다. 상추는 잘 자랍니다. 연두색 잎이 싱싱합니다. 순옥은 가끔 이 상추를 따서 쌈을 싸먹습니다. 혼자 먹는 쌈입니다. 아무 맛도 안 납니다. 하지만 내가 기른 것을 내가 먹는다는 것에 작은 보람을 느낍니다. 지호도 쌈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고기 쌈을 좋아했습니다. 상추에 밥 올리고 고기 올리고 된장 조금 얹어서 한 입에 쏙 넣는 것. 입이 작아서 쌈을 크게 싸면 입에 다 안 들어갔습니다. 볼이 햄스터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순옥은 웃었습니다. 야, 천천히 먹어채 한다. 지호는 우물우물 씹으면서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하고 말했습니다. 발음이 새어나와서 이거 진짜 맛있어 하고 들렸습니다. 순옥은 물뿌리개를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늘 이렇습니다. 지호 생각을 하면 손이 떨립니다. 가슴이 아프다거나 눈물이 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년 동안 많이 울어서 이제 눈물도 마른 것 같습니다.
그냥 손이 떨릴 뿐입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베란다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순옥이 사는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지호가 태어나기 전에 이사 온 아파트입니다. 지호는 이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이 아파트에서 자랐습니다. 지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거실 벽에는 지호가 어렸을 때 낙서한 자국이 아직 있습니다. 도배를 하면 없어질 텐데 순옥은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낙서가 지호가 여기 있었다는 증거니까요. 단지 안놀이터가 보입니다. 미끄럼틀과 그네가 있습니다. 지호가 어렸을 때 저 놀이터에서 놀았습니다. 그네를 밀어달라고 조르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엄마 더 높이 더 높이. 순옥은 무서워서 높이 밀어주지 못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러면 지호는 에이 엄마는 재미없어 하고 삐쳤습니다. 놀이터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 벌써 나와서 놀고 있습니다. 아마 유치원에 가기 전에 잠깐 나온 모양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순옥은 한참 바라봅니다. 저 아이들은 무럭무럭 클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가고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지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17살에 멈춰버렸습니다. 순옥은 가끔 생각합니다. 지호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 몇 살일까? 37살입니다.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순옥은 할머니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손주를 안아보고 손주에게 밥을 먹이고 손주를 놀이터에 데려가고 그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일입니다. 시계가 8시를 알립니다. 뉴스가 끝나고 아침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순옥은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드라마에는 막장이 많습니다. 자식이 죽고 남편이 바람 피우고 시어머니가 구박하고 그런 이야기를 보면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내 인생이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고 남편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은 인생. 드라마보다 더 슬픈 이야기입니다. TV를 끕니다.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립니다. 똑딱똑딱똑딱. 시간이 가는 소리입니다. 20년 동안 저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갔습니다. 지호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갔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사람들은 웃고 울고 태어나고 죽고 순옥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뭘 하지? 순옥은 생각합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청소는 어제 했습니다. 빨래는 모레쯤 해도 됩니다. 장을 볼까 생각해 봅니다.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부가 떨어졌습니다. 계란도 2개 남았습니다. 그래요. 마트에 갑시다. 순옥은 외출 준비를 합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베이지색 바지와 연보라색 티셔츠. 화장은 하지 않습니다. 선크림만 바릅니다. 머리는 빗질만 합니다. 흰머리가 많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흰머리가 나면 뽑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아서 뽑을 수가 없습니다. 염색을 해야 하는데 귀찮습니다. 누가 볼 것도 아닌데. 현관에서 신발을 신습니다. 운동화입니다. 걷기 편한 운동화.
예전에는 구두도 신고 힐도 신었습니다. 지금은 운동화만 신습니다. 발이 편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발부터 힘들어진다고 하더니 맞는 말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섭니다. 복도가 조용합니다. 옆집도 조용하고 건너편 집도 조용합니다. 2층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출근을 했거나 아직 자고 있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엘리베이터가 느립니다. 이 아파트는 모든 것이 느립니다. 낡아서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됐을까? 예전에는 키가 162cm였는데 지금은 155cm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키도 줄어들고 존재감도 줄어들고 1층에 도착합니다. 아파트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섭니다. 햇살이 눈부십니다. 5월의 햇살, 따뜻하고 밝습니다. 순옥은 눈을 찡그립니다. 요즘은 밝은 빛을 보면 눈이 아픕니다. 백내장 초기라고 의사가 그랬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미루고 있습니다. 귀찮아서 단지 안길을 걸어갑니다. 아까 보았던 놀이터를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이제 없습니다. 아마 집에 들어갔거나 유치원에 갔을 것입니다. 놀이터가 텅 비어 있습니다. 바람에 그네가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아무도 타지 않는 그네. 순옥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지호가 그네를 타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다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점점 높이 올라가던 모습, 엄마 나봐 하고 외치던 목소리, 잘한다, 우리 지호 잘한다 하고 대답해주던 순옥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이 놀이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그네만 흔들리고 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돌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마트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느릿느릿 걸으면 20분. 오늘은 천천히 걸을 생각입니다. 어차피 갈 곳이 없으니까요. 길을 걷다가 문방구 앞을 지나갑니다. 문방구라기보다는 편의점 겸 잡화점 같은 곳입니다. 예전에는 진짜 문방구였습니다. 지호가 이 문방구에서 공책을 사고 연필을 사고 지우개를 샀습니다. 문방구 아저씨가 아직 계십니다. 예전보다 많이 늙으셨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샜습니다. 순옥과 눈이 마주칩니다.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순옥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인사를 했습니다. 지호 학교 가요? 네, 잘 다녀와 지호야. 그런 인사를. 지금은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입니다. 마트에 도착합니다. 동네 마트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과일 코너, 채소 코너, 정육 코너, 생선 코너, 가공식품 코너, 그 정도입니다. 순옥은 장바구니를 듭니다. 두부를 집어넣습니다. 계란 한 판을 집어넣습니다. 뭐가 또 필요할까 생각합니다. 과일 코너 앞을 지나갑니다. 수박이 있습니다. 초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박이 크고 초록색입니다. 검은 줄무늬가 선명합니다. 순옥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수박. 지호가 수박을 좋아했습니다. 여름이면 수박을 사왔습니다. 지호는 수박을 먹을 때 씨를 뱉지 않았습니다. 그냥 씨까지 다 먹었습니다. 순옥이 씨 뱉어라 하면 귀찮아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박을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빨간 즙이 입 주위에 묻었습니다. 손등으로 대충 닦았습니다.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순옥은 수박 앞에 서 있습니다. 한참을 서 있습니다. 수박을 살까 말까 생각합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큽니다. 반 통을 사도 혼자 먹기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 싶습니다. 지호가 좋아했던 수박을 사고 싶습니다. 수박 반 통을 집어듭니다. 장바구니에 넣습니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계산대에서 계산을 합니다. 10,000원짜리 2장을 냅니다. 거스름돈을 받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밖으로 나옵니다. 무겁습니다. 수박이 무겁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무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힘이 듭니다. 천천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습니다. 수박을 냉장고에 넣습니다. 냉장고가 꽉 찹니다. 수박이 크기 때문입니다. 순옥은 식탁 의자에 앉습니다. 힘이 빠집니다. 마트에 다녀온 것뿐인데 피곤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지칩니다. 냉장고를 바라봅니다. 저 안에 수박이 있습니다. 지호가 좋아했던 수박. 순옥은 저녁에 수박을 먹을 생각입니다. 혼자 먹겠지만 괜찮습니다. 수박을 먹으면서 지호를 생각할 것입니다. 지호가 수박을 먹던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5월의 따뜻한 햇살입니다. 순옥은 그 햇살을 바라봅니다. 지호야, 오늘도 엄마는 너를 생각해. 내일도 그럴 거야. 모레도 그럴 거야. 엄마가 숨을 쉬는 동안은 계속 그럴 거야. 순옥은 그렇게 아침을 보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아침을. 하지만 특별할 것 없는 아침 속에 2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리움이,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리움이 순옥의 모든 하루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순옥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순옥이 버티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해는 뜨고 시간은 흐르고 순옥은 살아갑니다. 아이를 잃은 엄마로서 20년째